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동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가 딱 조져 있는데 1대1 대응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역하고 치역 이 부분이 탁탁 일치가 돼야 될 텐데, 자,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줄까요? 저기 이제 1차 함수인데 최고차 a 값의 부호를 전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a가 양이라면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되겠고, 정역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치역이 다 모든 원소가 다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0부터 4까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부터는 우리는 간단한 연산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1을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결과는 0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1을 대입해주면 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결과는, 자, 치역의 맨 마지막에 원소 4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정역의 모든 원소, 치역의 모든 원소가 다 깔끔하게 다 대응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연립방정식을 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니까 2b는 4 처리해서 b 값은 4. b 값이 4라니요. b 값은 2가 처리가 되겠죠. b 값이 2란 얘기는 a 값이 2 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를 좀 봤을 때 기울기가 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됐을 때, 자, 오히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4가 나오고 1을 대입했을 때 0 나오는 이런 결과 모양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을 대입해주면 a 플러스 p 이 결과가 0이 되어야 되겠고, 마이너스 a 플러스 p 이 결과는 4. 자, 이것도 연립방정식 풀면은 2b는 4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이 2가 나왔을 텐데 a 값은 또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좀 결과가 바뀌겠네요. 자, 이랬을 때 이제 근데 이제 a, b 곱을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요거 이제 4가 되겠고, 저 우측 나중에 구한 것은 마이너스 4가 되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를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치고는 조금 좀 생각해야 될 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직선돼 있으니까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됐습니까? 문제에서 또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정역, 그 다음에 치역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 자, 모든 원소 이제 빠짐없이 전부 다 대응될 수 있는 이런 모양을 좀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기울기에 따라서 이제 직선이니까 좀 부담감 없이 풀 수 있으니까 조금 집중력 좀 발휘하고 문제의 뜻만 조금 파악하는 데 조금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x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값을 계산해 달라. 그래도 좀 생긴 모양이 좀 똑같이 좀 생겼죠. 이렇게 똑같이. 그런데 이제 부호만 살짝 좀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유리화를 얼마나 좀 잘하느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리화를 하게 되면요, 분모의 유리화를 할 거니까 분모에 있는 거에 부호가 반대되는 형태를 곱하기 하게 되면, 자,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고, 분차는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2 부분이 제곱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식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x 플러스 2 빼기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자, 여기는 제곱하면 x 플러스 2, 그 다음에 2배의 루트 곱하기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곱하게 되면 x 마이너스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는요, 여기는 이제 4가 되겠고, 마이너스 2가 소거되고, 어떻게 되죠? 2x에다가 2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약분 또 한 번 이루어져서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써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 또 해야 되겠습니다. x에다가 이제는 루트 5를 좀 해야 되겠죠.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루트 5가 되겠고, 루트 5를 제곱하면 5에서 4를 빼니까 결과 1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2분의 루트 5 플러스 1이 최종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2분의 루트 5 플러스 1. 자, 3번에 있습니다. 자, 뭐 유리화, 뭐 합차 공식 형태를 이용하는 거죠.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이렇게 b를 곱하기 해서 a 제곱 빼기 b 제곱 되는 이런 합차 공식 형태를 이용한 유리화. 그랬을 때 이제 분모 부분을 제가 좀 시계 길게 쓰지 않고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 되겠습니다라는 결과론적인 부분을 썼죠. 자, 이 부분은, 자, 그러니까 이제 분자 분모에 우리가 이제 분차
자에 해당하는 요거 값 형태를 이제 곱하기 한 거죠. 물론 이제 분모에 이제 부호가 반대되는 형태를 곱하겠는데 분자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 된 거니까 참 우리가 이제 수식 연산을 좀 하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유리화 모양이니까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하면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3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도 함수가 정해져 있는데 2를 중심으로 함수식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조금 그래프를 조금 좀 이렇게 좀 살펴본다면 x에다 2를 대입해주면 결과가 4점이 나오는데 그죠? 자, 요거 2차 함수는 1차 함수니까 뭐 그냥 직선 2x 그려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조금 특이하게 2가 꼭지점 형태에서 그려져 가는 거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 모양을 곡선으로 좀 그려져 간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대략 모양 좀 살펴가는 거고요. 문제 풀이를 우리가 진행하려면 F3을 구해야 되는데 3이라는 숫자는 2보다 큰 거니까 직선식에다 대입해서 결과 3 대입하면 6이 나오겠고 그러면 이제 F 또 6을 또 구해야 되는데 6이라는 숫자는 또 역시 2보다 큰 숫자니까 대입해서 12 이렇게 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 좌측 결과 10이 나왔겠고요. 그 다음 역함수해서 역함수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겠다. 잘 모르면 우리가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FA는 마이너스 5다. 이걸로 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5라는 값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2차 함수식이었던 2보다 작은 곳에 대입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결과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좀 식을 써야 되겠죠. 대입한 결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는 이퀄 0 되겠고 a 마이너스 5에 a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값이 5하고 마이너스 1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것은 2보다 작은 값 형태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자, 이쪽 값은 마이너스 1이 대처되겠고 f 이거 합성함수는 경우 12였죠. 그러면 최종 계산 결과는 해서 11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뭐 그냥 자연스럽게 대입을 해가면 되는 형태 이런 부분들. 그다음 이제 역함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좀 식을 처리해가는 그런 부분들만 조금 잘 살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한 번까지는 복습을 조금만 해도 가능한 그런 문제들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f1, f2 이 함수값 이 결과가 4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f1 계산 결과가 나오고 또 f2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4의 배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결과가 4가 되거나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4의 배수니까 8이 되거나 그 다음에는 12가 되거나 6이니까 6 더하기 6은 12까지 밖에 안 나오겠네요. 자, 이런 경우가 되는 걸 좀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4가 되는 경우를 조사하게 되면은 자, 1 더하기 3부터 2 더하기 2 거쳐서 3 더하기 1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나요? 자, 그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8의 배수가 되려면 자, 6이 있으니까 이제 2부터 되겠네요. 2부터 6이 되겠고 3에 5에다가 4에다가 자, 이런 거는 5, 3에 6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2가 될 때는 6, 6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뭐 가지수를 뭐 일일이 이렇게 좀 카운팅을 해야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에다가 둘, 넷, 다섯 가지에다가 그다음 한 가지 또 이렇게 또 추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는 9가지가 됩니까? 자, 9가지 이렇게 구해가는 거. 자, 특별하게 뭐 걸림돌이 있는 항목은 아니고 대신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몇 곱하기 몇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결과를 구해야 되겠다. 뭐 이런 형태가 좀 특징인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살펴봅니다.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5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오도록 나열하는 가지수가 84다. 이제 이 적어도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양쪽 부분에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오라는 얘기는 앞쪽에 짝수가 올 때, 뒤쪽에 짝수가 올 때, 그다음에 또 양쪽에 짝수가 올 때. 자, 이렇게 이제 조사해야 될 항목 자체가 무려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반대로 이 반대 과정이 이제 앞에도 홀수가 오고 뒤쪽에도 홀수가 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경우 그러니까 반대되는 이 형태니까 전체에서 이 반대되는 경우를 빼서 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간 그런 경우 가지수를 구해가는 그런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5개를 전체 나열하는 거니까 5 팩토리얼이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수 나열하는 가지수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구하면 되는데 이 결과가 지금 84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이제 홀수가 오는 가지수가 지금 이게 120이 되는 거죠. 120에서 84를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됩니까? 6에다가 그 다음에 2에다가 36까지 했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현 자체를 양쪽에 이제 홀수가 오는 가지수가 36가지 해서 이제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홀수 개수가 이제 좀 몇 개가 있다, n 개가 있다라고 치면 자, 그러면 지금 양쪽에 이제 이렇게 이제 홀수가 와야 되는데 이쪽 홀수 오는 가지수, 이쪽 홀수가 와야 되는데 홀수 가지수가 n 가지, 그럼 뒤쪽에는 n-1 가지가 되겠고 나머지 3개의 숫자를 좀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준 결과가 지금 36이다. 계산하면 되겠죠. 자, 6이니까 약분되니까 n-1 이 부분이 6이 되는 거겠고 그렇다면 n은 당연히 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3 곱하기 2 되는 거니까. 자, 그럼 홀수 개수가 3개다라고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짝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2개입니다. 이렇게 답을 가면 되겠죠. 자, 조금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나요? 적어도 이렇게 돼서 그냥 우리가 자, 이렇게 적어도 되는 이 가지수 홀수 이 부분 6건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와우, 개수에다가 이제 개수를 좀 가르쳐주지 않고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자, 전체에서 빼기 한 결과 84에서 우리가 구하는 가지수가 36가지다. 이렇게 대신 이 홀수 개수를 지금 n 이렇게 처리해 준 거죠. 이게 홀수 개수. 그래서 이제 홀수 그 n을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짝수 개수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표현을 좀 살짝 좀 방향을 좀 틀어서 질문 던졌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는 6건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한다. 이런 부분이 핵심이니까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다가 숫자들을 쫙쫙 집어넣겠다. 이제 분모에 이렇게 무리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게 계산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유리화를 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이 부분을 곱하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분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분모는 뭐가 되겠죠? 제곱 빼기 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죠. 제곱 빼기 제곱.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x 플러스 1 빼기 x 이런 형태가 돼서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결국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형태로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F1에서부터 F2 거쳐서 쭉쭉쭉쭉쭉 계산해서 F20까지를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는 이 주어진 식에 이제 차곡차곡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1을 대입해주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이 되겠고요. 2를 대입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다음은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차곡차곡 지워져가는 규칙성이 보였으니까 쭉 건너뛰어서 20을 대입하면 21 마이너스 루트 20 이렇게 돼서 동일한 규칙에서 이렇게 지워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남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규칙성이 있으니까 뒤쪽에 남는 숫자가 한 개면 앞쪽에도 남는 숫자가 한 개,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21 마이너스 1, 자, 이 형태가 답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4번에서 이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유리화가 가장 기본이 돼가는 뭐 그런 패턴. 유리화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언급 안 드려도 되죠. 이 부분 이제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서 이제 a 제곱 빼기 b 제곱 이런 형태 이제 합차 공식 형태를 좀 이용할 거니까. 자, 이제 현명하게 좀 이렇게 분모 부분을 복잡하게 쓴 게 아니라 문제 형태를 써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가볍게 처리한 이런 부분들 좀 효율적인 산수를 여러분들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6번 마무리합니다. 7번 시작합니다. x 범위 주어져 있을 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m의 최대값과 상수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자,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 사이의 관계 이럴 때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풀이를 잘 진행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살펴야 되죠. x-1분의 x 플러스 1. 일단은 점근선을 보니까 x는 1, y는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쓱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으쌰, 점근선이 1이었죠. y도 1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주어진 식을 조금 잘 살피면 x-1에 x-1 더하기 2 형태가 되는 거니까 1, 3, 4분면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정의역 2부터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2일 때 함수값을 좀 미리 구하면 되겠습니다. 2, 3 요 부분이니까 자, 2를 대입해 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1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인가요? 3 이렇게 처리해서 점을 찍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 3을 대입하면 3-1분의 3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2분의 4에서 2가 됩니까? 자, 따다다단 해서 표시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 중 이렇게 오다가 일부분 이제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지금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을 열심히 이제 그려가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가면 되는데 이 직선식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자, y 절편이 모두 1이니까 1 요 부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 점을 반드시 칠한다. 자, 그럴 때 정의역이 2부터 3 이렇게 정의역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mx 플러스 1 했는데 이 직선보다는 여기 나오는 우리가 그렸던 유리함수가 항상 커야 되니까 이 직선은 아래쪽에다 이렇게 그려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주어진 구간에서 이 지금 유리함수 부분이 이 직선보다는 항상 위쪽에 그려지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울기를 아무리 크게 하더라도 이제 요 지점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제 3, 이런 점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nx 플러스 1은 오히려 유리함수보다 커야 되니까 이번에는 쭉 이렇게 해서 그려가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아무리 작게 그려도 기울기가 요 점 2,3 이 점이 또 중요하겠네요. 2,3보다 더 낮아지는 점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풀 준비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기울기를 조사하는 거니까 지금 이곳이 0,1이거든요. 0,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기울기를 구해 볼까요? x가 0에서부터 3까지 3분의 1에서 2로 늘어났으니까 3분의 1 해서 기울기 구하면 되겠고 자, 이곳이 2,3이면 x가 0에서 2까지 이만큼 변했고 자, 1은 1에서 3까지니까 이만큼 변했으니까 기울기가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m의 최대값 이게 지금 기울기가 가장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n의 최소값 기울기가 가장 작아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다 배치합됐죠. 자, 그러면 이제 3분의 1, 3 하고 1 요 결과가 되는 거니까 이것의 곱을 구해달라. 그럼 정답은 당연히 이제 3분의 1 이렇게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프를 이용한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이제 정확하게 그려서 자, 거듭 강조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직선 그려서 가장 커졌을 때 직선 또 이렇게 그렸을 때 가장 작아졌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직선이라는 사실 자, 이 부분 자, 정확하게 잘 기억해가지고 문제에 좀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각 학교마다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 형태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습을 아주 철저하게 좀 잘 하시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좀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림과 같이 점의 원 위에 8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계수다. 그럼 2점을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8개의 점 중에서 2점을 딱 고르면 고른 점끼리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P는 아주 가볍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8, 7 되겠고 2, 9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4, 7, 28 해서 결과 가볍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3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인데 이제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 그래서 Q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선분 중에 이렇게 좀 지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여기에 이제 다른 점을 연결해서 직각이 돼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름이 될 수 있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느냐? 뭐 좀 마주보는 형태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또 연결할 때도 있겠고 이렇게 연결할 때도 있고 있으니까 좀 이제 4가지가 되겠습니다. 좀 이제 지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분 개수 됐습니까? 이게 하나의 지름이 선택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선택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이제 직각이 만들어져 가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이제 곱하기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쪽은 24가지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개의 값을 합해 달라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0에 52가 되나요? 50 이렇게 해서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선분은 그냥 뭐 이렇게 2개의 점을 선택해서 이게 연결하는 이런 개수니까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계산되는데 자, 이 직각삼각형 구해가는 거는 자, 지름 요 부분이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 지름 구해가는 이 아이디어 파트 부분 됐습니까? 지름에 따른 점 이렇게 선택해서 했다는 이 아이디어를 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좀 실수 없이 정확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요 지름에 대한 아이디어 거듭 강조하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9번 시작합니다. 6명의 농구 선수가 있는데 일렬로 세웁니다. 2명의 농구 선수 A, B가 이웃하거나군요. 2명의 농구 선수 C, D가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자, A, B가 이웃한다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웃한다 풀이 원리는 이제 묶어서 하나로 생각하라. 묶어라 이런 부분이 풀이 원리니까 이제 A, B를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 D, E, F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크게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5명처럼 이제 생각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5 팩토리얼. 근데 이제 묶어진 둘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A, B가 이웃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D가 이웃하는 경우를 좀 구해달라라고 해주면 CD가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 역시 CD를 이제 묶어놓고 생각하는 거니까 다시 5 팩토리얼에 곱하기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두 가지를 이제 더하게 해주는데 이제 지금 거나 해서니까 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뭐죠?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즉, 이 문제 풀이는 우리가 이제 좀 공부했던 항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A 합 B 이런 개념이죠. 이런 거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A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그 다음 B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겹치는 부분을 빼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자 A 개수 요 부분이 B 개수 이렇게 이제 구해가는 역할을 해준 거죠. 자, 그렇다면 교집합이면 자 이쪽도 이웃하고 이쪽도 이웃하면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A가 A 자리 바꾸고 또 자리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AB가 자리 바꾸고 CD가 자리 바꾸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전부 계산하면 되겠는데 계산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까? 4팩토리얼 공통이 있으니까 이 개수를 구하게 되면 이제 4팩토리얼 공통으로 끄집어내면 이거 5, 2, 10 되겠고 그 다음 10 되겠고 빼기 4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그러면 4팩토리얼은 24에다가 이곳이 20이니까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6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자릿수 산수가 좀 불편할 때는 48 곱하기 8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러면 88 64에다가 6이 올라갔고 48 32에 3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384 해서 가질수를 구해갈 수 있는 4번이 답이 있군요. 이렇게 계산하면 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 특징은 뭐였느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역시 거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일단 요런 이제 A 집합, B 집합 이렇게 되면 이제 A 원소의 개수, B 원소의 개수, 그다음 이제 교집합. 자,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빼야 되는 거니까 잊지 말고 정확하게 계산해 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9번 마무리합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이미 실수 XY에 대해서 F가 아주 요상한 형태의 특징을 하나 싹 갖추고 있습니다. 이걸 만족시킬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사실은요 이게 이제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배우면 이제 지수함수라는 걸 공부해 가는데 지수함수를 갖고 있는 성질이거든요. 지수함수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지수의 특징에서 여러분들이 지수법칙을 좀 생각하게 되면 A의 X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면 A의 X 제곱 곱하기 A의 Y 제곱 이런 특징이 있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함수 표현식인데 자, 지금은 뭐 이런 지수함수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F 이렇게 했을 때 F-3 구해달라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뭡니까? 적당한 수, 적절한 수죠. 적절한 수를 대입을 해서 관계식들을 좀 이끌어달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이 적절한 수지 우리가 실제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는 경험이 좀 축적돼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요 맨 처음에 x는 1, y는 0 이런 걸 한번 좀 이렇게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F1이 되겠고 하나는 F1에다가 하나는 F0 이렇게 되게 되면 F1 값이 0이 아니니까 이 부분 이제 약분하면서 F0은 1이라는 정보를 이렇게 하나 좀 얻어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정보 얻어내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X는 1에다가 Y는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0이 나오겠고 하나는 F1에 하나는 F-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자, F0이 1이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4였으니까 F-1 이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 이런 결과를 이렇게 하나 얻어내죠. 자, 음수 쪽에 이제 결과를 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제 F-2가 되겠고 그러면 F-1에
제곱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f-2가 4분의 1 제곱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6분의 1 해서 f-2도 구했고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이런 걸 대입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마이너스 3이라는 식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f-3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값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곱하기 하는 겁니까? 그럼 64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64분의 1. 자, 이렇게 마이너스 3 부분들이 이게 뭐 한 방에 샥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절차를 밟아서 자, 이제 1 가르쳐 줬는데 제가 이제 대입 이런 순서를 좀 잘 지키니까 이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순서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3 결과를 얻어갔죠. 자, 이제 주어진 식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3으로 가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낮춰져 가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도 좀 약간 좀 말씀드렸지만 경험 축적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이제 흐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거니까 자, 이제 경험들을 좀 축적해가면서 실력들을 조금 쌓아가면 좋은 쌓아가라 뭐 그런 형태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함수 fx가 쭉 주어져 있는데 0을 중심으로 해서 함수식이 다르군요. 근데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겠다.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둘 다 잘 살펴보니까 뭐 1차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x값이 0보다 0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식이 좀 나눠지는데 0보다 클 때는 어쨌든 기울기가 양수인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축은 뭐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죠. 자,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뭐 1대1 대응이 되어라 이런 형태가 되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제 대응이 돼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꺾어져 있어서 가게 되면 이렇게 대응해주는 값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안 된다는 얘기 되겠죠. 즉 기울기 부분을 좀 우리가 조사할 건데 이 기울기가 이렇게 이제 음수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럼 이제 0이 돼도 역시 이런 부분들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아주 간단히 끝나겠습니다. 이 k-3이라는 부분들이 기울기가 되는데 이 기울기 부분이 자, 어떻게 뭐 기울기가 이렇게 뭐 급격하게 크든 조금 느슨하게 되든 뭐 상관없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모두 기울기가 이제 양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k 값은 자연스럽게 3보다 크다 풀어가는 거니까 풀이는 아주 간단하게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 부분들이 뭐냐? 1대1 대응이다라는 아주 간단한 관계. 그래서 이제 한쪽에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울기 부분이 양수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가 이제 음으로 0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관점. 이쪽도 기울기가 양수 형태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기본 개념만 정확하면 문제없이 풀 수 있겠죠. 자, 조금만 기울여지면 되는 거니까 문제 형식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R, Q, P 10보다 작은 자연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네요. P, QR에 대해서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가 P, 여기가 Q, R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400보다 크고 600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P라는 숫자가 좀 결정이 되겠습니다. 400보다 커야 되니까 무조건 4로는 시작해야 될 것 같고 500대도 되겠고 600보다 작으니까 6대면 안 되는 거죠. 자, P라는 숫자는 이렇게 좀 결정이 돼 있군요. 그럼 이제 Q하고 R이 좀 어떻게 될까를 좀 Q하고 R이 어떻게 될까를 좀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이렇게 Q하고 R이라는 것은 P보다는 작은 수로 구성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점점 그런 숫자는 이쪽에 가면서 이제 커져가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4보다 작은 숫자가 돼야 되는 거니까 또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 2, 3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에들은 어떻게 주면 되죠? 3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고르면 되죠. 만약에 1, 3 골랐다. 그러면 크기 순서대로 큰 숫자가 Q가 되야 되니까 3 이렇게 가면 되니까 나열 부분이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수를 선택하고 이제 대응시키는 형태로 이제 나열을 해줘야 되는데 선택만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이제 뭐 증가 함수, 감소 함수 이런 거 부분할 때 이제 선택만 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되겠고요. 자, 이곳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가 1, 2, 3, 4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숫자 중에서 이제 여기 또 역시 노일 두 개를 좀 고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4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역시 나열 방법은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선택, 나열. 자, 그러니까 요거는 얼마가 됩니까?
2 곱하기 3에서 6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러면 전체는 이제 9가지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2, 3 고르면 이제 3, 2 이렇게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 이 부분은 결국은 이렇게 이제 뭐 숫자가 점점 커져가야 되는 거니까 뭐 이걸 함수로 따진다면 이제 뭐 증가 함수, 뭐 감소 함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 그 부분 이제 선택만 하면 되고 나열은 한 가지다. 이렇게 이제 개념 설정해가는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뭐 이게 약간의 좀 규칙성이 있는 것 문제들은 좀 이렇게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니까 아이디어들을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불이에 좀 적용시켜라 이런 것을 좀 교훈을 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개까지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은 중복해도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색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겠다.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면의 색칠하기. 자, 요 부분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론 자체가 그렇게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논리 접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풀이하는 걸 보시면서 좀 잘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의 색칠하기 할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자, 가장 많은 면에 접하는 곳을 제일 먼저 칠한다. 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변하지 않는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지금 주어진 그림처럼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B, C, D, E 이런 부분들이 빙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칠해 가야 되는 이런 부분.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또 이제 마주 보는 부분이 이제 뭐 같은 색일 때나 뭐 다른 색일 때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더 그것보다도 우리가 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색깔이 5가지 색깔이 있고 칠할 곳이 5군데가 돼 있는데 중복을 사용해서 좋다라는 얘기는 뭐 색깔을 하나 중복을 하다 보면 색깔을 5가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색깔을 사용하는 개수가 좀 이제 바뀌고 이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제가 좀 접근하기 좋은 방법은 자, 우리 지금 5가지 색이 있다는데 색을 선택을 미리 합니다. 사용할 색 근데 이제 가지수를 이제 미리 좀 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풀 때는 5가지 색깔 중에서 3가지 색깔을 고른다든지 5가지 색깔 중에서 4가지 색깔을 고른다든지 5가지에서 5가지를 고른다. 사실은 5가지를 다 사용하겠다라고 됐을 때는 이제 고르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논리 규칙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풀이를 접근해가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땡땡이 되는 게 아니고 고르면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고른 상태에서 그냥 풀이를 좀 진행하게 되면 3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칠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배웠던 이 규칙 가장 많은 곳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가운데 부분이 제일 많은 면에 접하는 거니까 이걸 제일 먼저 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칠하는 가지수는 당연히 3가지 색깔 골랐으니까 3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운데 부분 칠하고 나면 이제 색이 이제 2가지 색깔 남았죠? 2가지 색깔 남은 상태에서 이제 이 군데를 칠하는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B를 칠한 색은 당연히 D를 칠해야 되겠고, C를 칠한 색은 또 E를 칠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열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E 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하게 되면 계산되겠습니다. 자, 10에다가 6을 곱하기 주니까 이 계산 결과는 60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자, 이제 가운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 쉬운 거부터 할까요? 쉬운 거부터. 자, 5가지 색을 다 사용하기로 했다. 자, 그렇게 되면 가운데 칠하면 5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제 4군데를 이제 열심히 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빠짐없이 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차곡차곡 가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4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국은 5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12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부분이 4가지 색을 사용할 때가 좀 불편하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 좀 잘 써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를 칠한다. 4가지까지 됐습니다. 자, 가운데를 칠했습니다. 이제 색깔이 3가지가 남았습니다. 3가지 색이 남았는데 칠할 곳은 몇 가지가 되죠? 4군데가 되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죠? 이 3가지 색깔 중에서 1가지 색깔은 반드시 2번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가지 색깔 중에서 1가지를 골라서 그 색을 칠해야 되는데 칠하는 곳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제 2번 사용해서 칠하는데 이제 이렇게 C하고 D 이렇게 칠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했듯이 이제 뭐 B하고 D를 칠해야 되니까 칠하는 방법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세 가지 색깔 중에서 2회 사용할 색깔을 골라서 그 색을 칠하는 가지수 두 가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군데가 남았고 색깔 두 가지가 남았으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게 5, 4, 20에다가 이 부분이 또 얼마갑니까? 이게 3이 6에다가 여기다 6에다가 또 여기가 또 2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2에 5호 가지수가 제법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240까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360의 전체 가지수가 그러면 420까지가 되나요? 420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되죠. 자, 맨 처음 접근법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풀이하는 방법이 좀 제법 달라지는데, 제가 한 부분은요, 사용할 색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세 가지 색 선택, 그 다음에 이번엔 네 가지를 쓸 거야, 이번에 5가지 색을 모두 다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색을 좀 사용할 색을 선택. 자, 이 5가지 다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규칙성 때문에 제가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칠하는 방법도 이렇게. 논리 전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자,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풀이를 접근하게 되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방지해가면서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제가 접근한 이 아이디어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좀 효율적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정의역이 2보다 크다. 여기 이제 분모해 보니까 점근선이 2가 되는데 그쪽을 얘기해 주는군요. 자, 유리함수 그래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P에서 X축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B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값을 구해달라. 자, 이런 것은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고 쫄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1, 2 이렇게 되는, 자, 어떤 문제기를 내 그런 얘기부터 하는 걸까요? 2 주어져 있고 Y는 3. 아이고, 그래프를 그러면은 3을 대략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3 1사분면 형태로 이렇게 됐죠. 자, 이런 후에 점이 이렇게 잡혀져 있을 때 점에서 이제 수선발을 이렇게 딱 내리게 되고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P점이라고 했나요? 이 P점 좌표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X, Y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지금 이 길이를 구해달라. 이 길이는 그냥 X좌표니까 X고 이 길이는 그냥 Y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PA 더하기 PB라고 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그래프에 점 하나 잡으면 그냥 X 더하기 Y 이런 형태의 아주 그냥 이제 허접한 형태의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뭐 함수식 주어져 있는데 뭐 X축에서 움직이고 뭐 수선의 발 내리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당히 좀 난이도 있어 보이죠. 이제 그래프 위에 점이다 이렇게 좌표 잡는 이거 하나만 처리하게 되게 되면 무지무지 허접한 그런 형태의 수식이라는 사실, 이런 부분들 좀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X는 X고 Y는 문제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X-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고, 문제에서 X 값이 지금 얼마보다 크다고 그죠? X 값이 2보다 큰 데서 풀이를 진행하라.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 바꿔놓고 좀 생각을 좀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 식에서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뭐 전 시험 범위에 있었던 뭐 그런 문제 유형 같군요. 자, 뭐 활용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 지금 이렇게 문자가 역수꼴 이런 형태하고 그냥 형태가 있는데, 최소가 되려면 분모에 있는 이 형태를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죠. 더하기 2에서 5를 좀 만들어 놓고, 자, 그럼 이제 완벽한 이렇게 역수 형태의 식이 얻어져 있으면, 자, 이때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것은 산술기압 평균을 주면 되겠죠. 산술기압 평균 형태의 이론을 또 딱 적용을 해서 2배의 루트 두 식을 이제 곱을 하니까 1 딱 처리되겠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가볍게 최소값 7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거듭 강조하지만 처음 부분에 있어서 겁먹고 식을 못 세우는 일이 생기지만 않으면 되겠습니다. 뭐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부분 자신 있게 대략 딱 그려놓고, 그래프에 있는 점 P, P점 좌표를 그냥 이렇게 X, Y 좌표 놓으면 됩니다. 수선의 발 내렸다. 문장만 긴 거지 뭐 별거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뭐 이런 내린 좌표를 뭐 AB라고 한다 뭐 이렇게 다 했는데, 뭐 좌표 잡을 필요도 없어. 그냥 이게 지금 길이 이렇게 되는 게 길이 합이야. 뭐 이렇게 쫙 그냥 끝나가는 이런 모양이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문제에 좀 접근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모든 상수 K 값의 곱수를 구해달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무리 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 사이에 이제 문제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간다라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다. 이런 부분들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 건데, 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에 이제 애로사항이네요. 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기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렇게 절대값 x 이런 부분들은요,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루트 x가 되겠고, x 값이 0보다 작으면은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요 그래프 그리면 되겠습니다. 루트 x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으쌰,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 이렇게, 아, 이런 형태로구나, 좀 이해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루트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자, 그러면 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면 되죠. 됐습니까? 자, 기본을 좀 익힌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자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우리는 이제 2분의 1 x 플러스 k라는 직선을 그리는데, 이제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래프 그려가는 것을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 처리해주면 되나요? 자, 문제는 요렇게 꼭지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그려갈 때 지금 이게 몇 개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그거보다 좀 이렇게 좀 더 내려가게 되면 만나는 점이 이제 이렇게 한 개가 되는 형태고, 이제 여기가 이제 두 개가 되겠고, 조금 더 이제 좀 연구를 좀 해보면 이렇게 좀 평행이동해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 접할 때 부분하고 이렇게 되면 또 역시 두 개가 되겠고, 더 올라가면 또 한 개가 되겠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와 두 개 여기 사이는 몇 개가 될까요? 이렇게 선을 긋는다면 한 점, 한 점, 한 점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요 사이가, 요 사이 부분에 좀 이제 세 개가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두 개가 되는 부분을 풀어달라라고 했으니까, 여기 2,0을 지날 때 하고 접할 때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 좌표 K값 하나는 그냥 자동으로 나왔겠습니다. K값은 마이너스 1, 2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이제 마이너스를 하나 구했고요. 하나는 이제 좀 접할 때를 잘 구해야 되겠습니다. 접할 때 부분이면 이렇게 풀려간 이 부분이 루트 x 마이너스 2 형태 풀린 거 하고 2분의 1 x 플러스 k 하고, 지금 우리가 접할 때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제곱하기 전에 2를 곱하기 해서 식을 조금 이렇게 써놔야 좀 더 이쁘게 깔끔한 겁니까? 자, 해놓은 다음에 제곱하면 4배의 x-2가 되겠고, x제곱 플러스 4kx에다가 4k제곱이 되겠고, 이항시키면서 x제곱에, 자, 4의 k-1x에다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k제곱에 마이너스 8에 플러스 8 이꼴 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접하는 거니까 이제 판별식 t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두 배 해줘도 2로 나눠도 지금 여기가 2가 있으니까 제곱하면 4가 되겠고, k-1의 제곱 빼기 4k제곱 플러스 8 이꼴 제로, 이걸 풀어가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여기가 4k제곱 마이너스 2에 8k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된 데에서 4k제곱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마이너스 8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항식해서 8k는 이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아,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프는 뭐 지금 대략 뭐 0 정도 했는데 음수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인가 봅니다. 그죠? 자, 해서 K값도 하나 구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K값 두 개가 다 얻어진 이런 상태니까 우리는 이제 답을 찾아가면 되겠죠. 자,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었고 하나는 2분의 1이었,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두 분의 곱을 구하게 되면 1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가야 되겠다. 명확합니다. 지금도 자, K값 하나가 자동으로 나오고,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접할 때를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좀 안 거죠. 이 답 하나에다가, 그죠? 그래서 이제 접할 때 해서 이제부터 이제 수식으로 들어간 거죠. 이제 뭐 갖다 처리해서 이제 판별식 D제로 이렇게 좀 살펴가는 이런 형태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결정해가는 과정.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잘 처리하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니까 그 부분 좀 잘 하시면 되겠고요. 중간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좀 절대값 된 그래프 그리는 거 가장 기본 형태를 좀 이용해서 평행이동해서 처리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너무 겁먹어가지고 좀 못 풀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접근했는지 접근하는 방법. 그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해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4개의 숫자 중 서로 다른 2개의 숫자를 골라서 만든 모든 두 자리 잔수의 총합을 구하라. 그럼 두 자리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 여기가 이제 1이 와서 만들 수도 있고 2가 와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든 숫자들을 전부 다 합해 달라고요? 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제 아이디어를 좀 내면 되는데, 정 안 되면은 이게 지금 몇 개를 만드는 거죠? 숫자를 만들게 되면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 3가지, 12개의 수가 되는군요. 12개의 수가 되는 거니까 잘 안 되면 12개의 수를 전부 다 더하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 1 이렇게 왔을 때, 즉 10으로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가 이제 2, 3, 4가 오는 거니까 이제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2가 올 때, 3이 올 때 이렇게 처리해도 전부 잘 생각해 보면 3가지씩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2자리에 1이 올 때, 2가 올 때, 3이 올 때, 4가 올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번씩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12자리 숫자를 전부 다 계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12, 3번 계산되고, 20도 3번 계산되고, 30도, 40도 3번씩 이렇게 계산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계산 결과가, 와, 이게 또 10이 되는 거니까 100에다가 결과 문제 300 이렇게 처리되겠다. 이렇게 되겠고, 또 이번에는 달리해서 이제 1위 자리에 이렇게 숫자 오는 경우, 1위 자리니까 1이 되겠고, 거기 올 때 1이 올 때, 2가 올 때, 3이 올 때, 4가 올 때 하면 되겠고, 각각 또 역시 3번씩 사용될 거니까, 그럼 이제 30 이렇게 처리돼서 전체적으로는 330 계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면 이렇게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의 형태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요. 개수가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자, 이런 이제 규칙성을 좀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 확실하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아이디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잘 입력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함께 살펴봅니다.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n개의 카드키를 왼쪽부터 일렬로 나열할 때 2가 적힌 카드키는 3이 적힌 카드키보다 왼쪽에 오고 두 장의 카드키가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240이었다. n은 얼마냐?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만치가 않군요. 자, 이 부분 할 때 지금 2가 적힌 카드가 3보다 왼쪽에 온다. 이런 부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숫자가 올 때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 풀어가는 곳은 실은 이제 이게 이제 2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바른 경우의 수 문제 형태인데, 자,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공부할 때 나오는 게 좀 바른 방법인데 좀 미리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같은 문자로 하라. 그러면 이제 같은 문자, 같은 숫자로 좀 생각해라 해서 풀어가는 게 아이디어인데, 지금은 이런 형태를 좀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좀 잘 생각해 보니까 이제 두 숫자를 포함해서 전체 n개를 열심히 좀 나열을 이렇게 한다면 이제 전체를 n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n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좀 달리 좀 잘 생각을 좀 해보면 이 n개 나열된 모양에서 여러 가지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2하고 3을 좀 잘 관찰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앞에 오거나 아니면 3이 앞에 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죠? 전체적인 가지수를 보게 되면 절반은 2가 앞에 오고 절반은 또 뭐가 오겠습니까? 3이 또 앞쪽에 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을 이제 가볍게 그냥 2로 나누면 이게 이제 2가 3보다 앞에 오는 가지수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2, 3이 어쨌든 앞에 오는 그 가지수를 됐는데, 이제 또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요 가지수를 이제 어떻게 되면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이웃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면 2, 3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생각하는데, 자, 대신 순서가 이제 2가 이제 앞쪽에 오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열되는 가지수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나머지 개수 좀 생각해서 하게 되면 둘이 이제 하나로 묶여져 있으니까 n-1개가 되겠고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이러한 형태 되겠습니까? 2, 3은 순서 바뀌는 건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자, 2가 먼저 항상 왼쪽에 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고정되는 형태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게 조금만 이렇게 깔끔치 않은 느낌이 살짝 있어서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이 또 240 이런 걸 또 풀어달라. 오호,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 계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는데,
이걸 숫자를 차곡차곡 집어넣어서 풀 수도 없고. 자, 어떻게 해줄까요? 두 개의 숫자 n-1 팩토리얼 제 공통이면은 이 부분이 자 2분의 n이 있고 공통 나갔으니까 1 이렇게 처리되는 산수를 하겠다. 이 부분이 240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240은 우리가 5 팩토리얼이 1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0 곱하기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팩토리얼 형태가 좀 나오게 좀 만들어 주게 되면 자 이제 매치업을 시키면 되죠. n-1 팩토리얼 이 부분이 이제 5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고 2분의 n-1 부분이 2다 이렇게 좀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일치가 되면 되죠. 동시에 그럼 2분의 n 부분이 3이니까 n은 6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이렇게 되니까 n은 6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일치가 되죠. 아 그렇다면 n은 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는 부분이 이제 바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계산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거니까 됐습니까? 자 조금 이게 원래는 2학년 과정에 있는 같은 문자 나열 부분들을 해서 설명을 해야 이게 좀 바른 풀이인데 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 나열된 것 중에서 그나마 이제 이게 두 개니까 자 2가 앞에 먼저 오거나 아니면 3이 먼저 오거나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뭐 이런 형태니까 절반 부분이 이제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는 요게 이제 앞에 오는 전체 가지수인데 또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웃하는 거 이것도 원래 이웃하지 말아라 그러면 원래는 상대방 먼저 나열 이런 형태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딸랑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 이웃하는 경우는 이렇게 정반대 부분하고 이게 좀 그나마 좀 일치가 돼서 그러니까 위태위태스럽게 이제 좀 이론들이 좀 적용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아주 좀 바른 이론 형태가 아닌 조금 그냥 약간 문제에 대한 대처법 이런 형태대로 산수를 하는 거라서 좀 설명드리면서도 좀 약간 좀 쑥스럽습니다. 자, 완벽하지 않은 형태의 이론 또 수식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이게 지금 팩토리얼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계산이 여의치 않은 거니까 숫자 구성을 살펴서 이렇게 이제 풀어간 이런 부분들 좀 상당히 껄렁껄렁 엉터리 같은 풀이를 통해서 그려졌습니다. 이 부분도요 팩토리얼 부분하고 그다음 아닌 부분 이렇게 좀 일치시켜가는 이게 이제 동시에 이제 만족하면 이제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계산한 자 시험 장소에서 만났을 때 우리를 많이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 형태 좀 어떻게 좀 대처했는지 좀 살펴봐가면서 학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18번 시작합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와 요거 유리함수고 요거 무리함수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거를 그냥 뭐 곱하기 하고 이런 부분들은 풀이할 수가 없다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분모를 우변에 곱하기였는데 무리함수고 뭐 곱하기 되는데 와 뭐 금방 제곱한다고 해서 뭐 쉽게 또 루트가 사라진 거 아니죠. 그렇다면 이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나왔을 때 그래프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런 그래프하고 요렇게 루트 x 플러스 k 마이너스 1 하고 와 이것도 좀 쉽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유리함수 그래프부터 좀 잘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1, 2 점근선 x는 2 표시를 했고요. 자 y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습니까? 1 이렇게 표시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죠? x-2, x-2 플러스 2에 플러스 1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대략 좀 이렇게 그려가는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좀 뭐 그럭저럭 그렸습니다. 자 이제 무리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와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루트 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y축으로 k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잘 처리해서 근이 두 개가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요런 그 값을 요거를 만약에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x 프라임이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y 프라임이라고 하게 되면 이 지금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k 이 부분이 이제 x 프라임 이렇게 돼 있고 그럼 k 마이너스 1 이 부분이 y 프라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k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이게 마이너스 x 프라임 마이너스 1 이꼴 마이너스 y 프라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프라임 좀이 좀 그런가요? 이게 좀 대문자로 좀 할 거겠나요? 자, 어쨌든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y 프라임 이게 지금 이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런 형태의 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직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y는 이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걸 제가 왜 그렸을까요? 이렇게. 자, 우리가 그려야 될 이 무리함수 그래프는 자, 시작해야 되는 점, 지금 평행이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작하는 점이 k 값이 이제 얼마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바로 이런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 위에 이곳에서부터 1, 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지금 이런 거 이제 한 번 만나겠죠. 이런 곳에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몇 개 만나겠습니까? 두 개 만나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개 만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점하고 여기 점 사이 부분에서 이렇게 긋게 되면 이 점, 이 점에서 이제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그 벗어나서 이 바깥쪽에서는 열심히 그려봐야 이곳에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이 바로 두 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처리할 건데, 자, 이 부분 쉽지 않죠? 자, 이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해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풀이도 또 한참 또 더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하고 또 유리 함수가 되어 있으니까 유리 함수가 아까 어떻게 됐었죠? x-2, x-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자, 이 부분하고 여기가 또 마이너스 x, 이게 x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곱하기를 해서 이항을 시키게 되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x에서 이건 좀 사라집니다. 다행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이 좌표들 k 값이 이제 이렇게 좀 되겠다. k가 이제 요 그래프 위에 요 점들이 이제 x 좌표가 k 값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k 값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해서 이제 두 개의 값이 모두 들어가는 거 5번에 있군요. 5번에. 자, 이런 형태가 답이 되겠다 해서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어렵죠? 와, 이게 지금 이게 무리함수 그래프 이름이 참 문자를 두 개씩 놔서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요. 다시 한번 큰 흐름들 살펴보면 자,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방정식 형태처럼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는데 뭐 이걸 뭐 분모에 있는 것을 이쪽에 뭐 우변에 곱하기 해서 뭐 이렇게 수식으로는 좀 안 된다는 게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하고 관계, 즉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뜻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하겠고요. 해서 뭐 유리함수 그래프는 뭐 자연스럽게 그려갈 테고, 근데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게 이제 어렵습니다. 자, 요런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다. 평행이동한 이 부분. 근데 이제 여기 문자로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는 이제 x 값, 이걸 y 값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주면, 자, 이 부분들이 x 값, y 값이 이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자, 이 k 값을 이곳에 이제 대입해 주니까 x, 마이너스 x 이렇게 대입이 된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관계식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런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그래서 그런 그래프에 있는 점에서 찍고 이제 여기가 이제 k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가게 되면 이제 두 점 되는 거니까 여기와 여기 됐습니까? 이 부분 해석 엄청나게 잘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얼마나 좀 잘하느냐 이런 형태의 풀이고고 그때도 만나는 좌표는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풀어간 거니까 이런 이제 마지막 뒤처리를 해가는 과정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적용해가는 중간에 이 과정 특히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서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이제 확인해가는 그 절차 부분들을 정확하게 학습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fx, 3차식으로 줘야 되네요. 역함수를 hx라고 한다. 와, 이 시험 장소에서 이런 거 만나면 당황스러울 텐데 3차함수 역함수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gx라는 함수가 좀 새롭게 이렇게 좀 정의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역함수하고 k분의 x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달라. 제곱 기억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k 값이 9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9 이렇게 됐으니까 g9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죠? h9에다가 빼기 9를 대입해 주는데 k도 9였죠? 자,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h9부터 알아봐야 되겠는데 자, fx의 역함수인데 fx가 지금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7x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H9를 구해야 되려면 모르니까 K라고 해주면 FK는 9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식을 좀 잘, 계수를 좀 잘 살펴보는 거니까 F1은 9가 되겠습니다. 1을 대입하면 9가 나오는 거 알겠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K 값은 1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 가서 이제 H9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이 값이 1이 되니까 1 빼기 1 하니까 이제 결과가 0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럴싸하게 좀 하나 해결했습니다. 자, 니은은요, K 값이 2일 때 GX의 그래프가 HX 마이너스 K분의 K가 2라고 했으니까 2분의 X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 요런 함수 하고 그다음 이제 2분의 1 X 하고 요런 부분 하고의 관계를 물어본 거죠. 교점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점이 한 개입니까? 그러니까 이항시키니까 y는 이꼴 x가 이렇게 딱 되는 거니까 자, hx하고 y는 이꼴 x하고 자, 그럼 다시 쓰게 되게 되면 y는 이꼴 hx하고 y는 이꼴 x하고의 이제 교점이 한 개냐 이렇게 좀 질문 던진 건데 자, 이게 이제 fx의 역함수인데 우리가 이제 이 f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이제 우리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fx의 교점이 하나가 되게 되면 당연히 역함수하고도 교점이 하나.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fx하고 hx하고 교점을 구할 때 우리가 y는 이꼴 x를 이용해서 풀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이 지금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몇 x였죠? 7x였습니까? 7x 부분하고 x하고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x 공통 있고 x제곱 플러스 x 이항시켜서 6 이렇게 처리돼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쪽 뒤쪽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판별식을 하게 되면 판별식이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와우 4, 6, 24입니까? 0보다 작으니까 허건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이 몇 개다? 0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교점의 개수는 한 개다. 이거 맞는 얘기. 아까 기억도 아까 맞는 얘기했죠. 저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은요. GX의 그래프와 X과의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한다. 그러면 GX라는 것은 HX 마이너스 K분의 X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건 이제 교점이니까 능형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HX 부분하고 지금 HX 이렇게 된 거죠? HX하고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GX니까 GX 부분 이제 이렇게도 대입해서 밖에 지금 처리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된 부분.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HX하고 결국은 좀 뭐가 되는 거죠? K분의 X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머리를 좀 잘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HX를 못 구하는 이런 상태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저는요 여기 이제 Y는 이꼴 K분의 X 이 부분인데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역함수.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려면 문자를 바꿔야 되니까 X는 이꼴 K분의 Y 이렇게 되겠고 Y는 이꼴 KX 이렇게. 네, 역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fx하고 kx의 관계로 바꾼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래프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역함수를 구해서 역함수에서 만나는 부분들이 이제 다시 가게 되면 이제 원래 함수 이쪽에서는 이제 만나는 관계니까 됐죠. 그 좀 머리를 좀 나름 좀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7x하고 kx하고의 관계인데 x 공통의 x제곱 더하기 또 x에다가 플러스 7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쪽에서 이제 자, 근 하나가 나왔고 여기서 근이니까 판별식을 해줘서 b제곱 마이너스 4에 7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서 이게 0보다 크다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4K가 되겠고 28에 27이니까 27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K 값이 4분의 27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범위가 나오는 그런 형태를 좀 여기 써놓은 거군요. 그래서 이제 4분의 27보다 크다. 잘 됐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그니 3개라고 했는데 이쪽에 0이 되어 있으니까 이곳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7-K가 되는데 이 부분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0이 돼버리면은 또 0이랑 똑같은 근을 가지는 거니까 이런 조건이 또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K 값은 이제 7이 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자, 이 범위 안에 4, 7이 28이니까 4분의 28이 범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납니다. 여기다 단 K는 7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어야 답이 되는데 써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제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함정까지요? 오. 자, 큰 웃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1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 결과를 써서 처리해 간 거니까 자, 무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또 이렇게 관계, 이항시켜서 이제 이렇게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 볼 수 있는 형태인데, 이것도 실은 이게 지금 f 역함수하고 x하고의 관계인데, 역함수하고의 관계는 이제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 알 수 없으니까 요거에 다시 역함수에서 요거 관계로 이제 살펴봐달라. 아이디어가 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이것이 완전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 관계에서 이제 이걸 풀어달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f의 역함수인데 이걸 좀 못 푸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직선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해서 자, 식을 이제 이런 관계로 바꿔간 거 엄청나게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가 적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관계로 해서 접근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도 어려운데 여기에 또 함정처럼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 이것까지 이제 꼼꼼하게 점검해서 풀이한다는 거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큰 흐름들 좀 살펴봤는데도 역시 버거운 그런 문제 형태. 자, 복습 좀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설명은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거듭 듣기 하시고 또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좀 열심히 좀 많이 풀어 보셔가지고 좀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입니다. fx 절대값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대해서 합성함수를 3번 한 거하고 유리함수의 모든 실근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나마 개수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수를 질문한 거고 합성함수 3번 한 거를 전부 다 수식으로 좀 하기 힘들죠. 자, 역시 이런 문제들은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개수를 구해달라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y는 equal f 3개짜리 함수 x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y는 2x-1분의 x-3 이렇게 되지. 그래프. 자, 이거 합성함수 3번 하기 어려울 텐데. 자,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유리함수 그래프 모양부터 좀 대략 좀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점근선 어떻게 됐습니까? x 값이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 y도 이렇게 0 만드는 거니까 2분의 1 되겠고 됐습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그 다음에는 자, 사분면을 보니까 이게 지금 x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또 마이너스가 2분의 5 이렇게 남습니다. 2, 4, 4분면 형태로 이제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그래프 바라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절대값 부분이 좀 핵심 사항입니다. 자, fx 부분이 절대값 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x 값이 0보다 크게 되게 되면 x 마이너스 4 되는 거니까 4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x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이제 4보다 작으면 x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이렇게 붙으니까 이렇게 그려가는 이 부분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합성함수를 3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f의 fx 된 이런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fx-4의 절대값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요 원래 그래프를 얼마만큼? 4만큼 이제 평행이동을 딱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래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4가 돼 있는데 축이 이렇게 잡히고 됐죠? 4만큼 내려가게 되니까 기울기 일자리니까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8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곳에 절대값이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아랫부분을 꺾어서 양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올라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건데 자, 원래 그래프를 y축으로 4칸을 이동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게 돼 있고 그 부분을 이제 꺾어서 올려가지고 자, 이렇게 그려가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런 규칙을 좀 잘 이해해야만 이제 우리가 3개짜리 그래프도 그려갑니다. f의 fx 이런 그래프 이제 또 똑같이 여기에다가 이제 이 함수식은 이제 딱 집어넣을 거니까 이 그래프 모양이 되어 있고 4만큼 평행이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행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부분 다 내려오니까 이거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4까지 올라가는데 4 지점에서 꼭대기로 올라간 이 형태가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더 올라가게 이렇게. 얘가 4가 되겠고 그럼 여기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 4였다가 이곳이 8이었다가 10이었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절대값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를 다시 꺾어 올린 모양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됐습니까? 자, 산봉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정확하게 잘 그려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를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축까지 좀 이제 개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좀 정확하게 좀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축 잡았고 됐죠? 0일 때 4까지 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4. 그다음에 여기가 4, 8, 5호, 12까지 됐습니까? 4까지 내려오고 그다음에 8까지 올라가고 그다음 12까지 내려오고 그다음 또 이렇게 쭉 가는 4, 8, 12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4 처리하고 또 쭉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자, 그래프 모양을 대략 좀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좌표는 이제 뭐 4가 되는 모양이니까 대략 좀 그려져 있죠. 뭐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좀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 이제 우리는 아까 좀 그렸던 그 유리함수 그래프 이 부분을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점근선이 2분의 1입니다. 와, 2분의 1이라는 것은 무지 작은 이런 숫자인데 점근선들 2분의 1이면 2분의 1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그려져 가야 되겠고 또 2분의 1도 이렇게 그려져 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를 지금 여기가 어떻게 돼 있죠? 2분의 1 때 이제 0 되는 걸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3일 때 x좌표가 0이 되는 거니까 3일 때 여기 0 이렇게 지나가고 이거 문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가면서 열심히 그리다 보게 되면은 됐습니까? 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와, 아래쪽에서 이제 4개 정도의 근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에 또 x가 또 0일 때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0일 때 알아보니까 좌표값이 또 3입니다. 여기 4니까 또 여기 3지는 요 지점을 지나서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만나는 개수가 하나, 둘, 또 몇 개가 되겠습니까? 3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합치니까 몇 개가 되겠다. 7개가 되겠다.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야, 이것도 좀 만만치가 않네요. 자, 맨 처음에 이제 뭐 유리함수 그래프 뭐 그래간 건 뭐 그럭저럭 좀 금방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좀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것부터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주어진 식, 자, 이게 절대값들인데 합성함수 3번 한 부분하고 이 그래프를 해야 되는데 합성함수 3번 한 것을 식으로 해서 풀어가겠다. 와, 근을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하려면 이제 식을 좀 필요하겠지만 개수를 구해가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하고 이런 그래프의 관계다. 유리함수는 뭐 대략적으로 좀 빨리 판단해 놨으니까 되는데 자, 이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갈 때 무리함수가 아니죠. 이게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갈 때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 판단. 자, 그 다음 요 과정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그 다음 과정이 되겠습니다. fx에다가 빼기 4 돼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4만큼 아래로 평행이동한 그래프 그거를 이제 절대값 돼 있으니까 꺾어 올려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갔던 이 과정 요 부분은 이제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그래프 과정도 똑같은 규칙이니까 이 부분 이제 이해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절대값 관련한 그래프 합성함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얼마나 잘 그리냐 이게 이제 문제 개수를 구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 좀 다시 한번 또 학습하고 와, 끝자락에 오니까 계속 좀 복습 많이 하라 이런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복습 잘 하십시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1번 드디어 동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나요?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2대의 4인승 자전거가 있다. 위에서 본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이해가 잘 안 그린 그림입니다. 자, 봅시다. 2반 학생 3명, 현석이를 포함한 8반 학생 4명 조건에 따라서 4인승 자전거에 탑승하는 경우수를 구하라. 어떤 조건이 있는가요? 조건에 맞춰야 되는데 8반 학생은 2명씩 짝을 이루어 탑승하고 서로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석현이가 탑승한 4인승 자전거에는 빈자리가 없도록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일단 좀 짝을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석현이하고 누군가 하고 8반 학생들은 이제 짝을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석현이하고 근데 짝을 누가 되느냐? 사람이 3명 있으니까 짝 되는 경우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2반 학생도 3명이니까 3명이 가서 뭐 앉으려면은 둘은 또 짝이 되고 한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좀 2반도 좀 이렇게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짝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한 사람이 따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것도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석현이네 를 포함해서 짝 만드는 경우고, 요건 2반 학생들 짝을 만들어 놓은 경우 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앉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석현이가 이제 문제가 조건이 좀 많으니까 석현이를 먼저 앉히면 되겠습니다. 석현이를 가서 앉는데 2인승 둘이 짝을 줘서 앉은 거니까 갈 곳이 4군데가 되겠고요. 둘이 또 이렇게 좀 자리를 바꿔서 앉을 수도 있으니까 요게 이제 석현이 짝이 가서 앉는 가지수 됐죠. 자, 근데 이제 석현이가 탑승한 4인승자 중에 빈자리가 없어라.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짝들이 와서 앉아야 되는데, 짝이 와서 앉을 수 있는 가지수가 8반 학생일 수도 있고 2반 학생일 수도 있으니까 2가지가 되겠고, 그 둘이 앉을 때 자리 바꾸는 거니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석현이가 앉는 4인승자가 완성이 됐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둘 중에 이제 하나는 앉았으니까 나머지 한 사람이 가서 앉을 수 있는 곳이 2가지가 되겠고, 둘이 또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솔로로 남는 자리 가서 앉고,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와, 2를 또 몇 번 곱하나요? 3, 3, 9 곱하기 해주고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번이 되는데요. 2의 8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2의 8제곱이면은 256 이건가요? 256? 곱하기 4 해주면 1024. 맞는 것 같습니다. 9 곱하기 이렇게 좀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6, 9, 54에다가 4, 5, 9, 45, 55 되겠고, 2, 9, 18에다가 23 이렇게 처리됩니까? 2304가지? 와, 있네요. 와, 야, 겨우 몇 사람, 야, 이 가지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규칙성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면 무지 혼란에 빠지기 쉬운 그런 거니까, 자, 문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8반은 2명씩 탑승하고 서로 옆자리 앉고, 그죠? 그럼 뭐 8반이 이렇게 앉으면 뭐 2반도 당연히 2반 학생들이 짝을 이뤄서 이렇게 2반 2명이 짝을 대고 이제 혼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8반 학생들이 이렇게 좀 짝을 대는 거니까 석현이가 이제 빈자리가 없도록 한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문제 주어진 조건 때문에 석현이 짝 만들고 8반 학생 다른 사람 짝 만들고 짝 만든 가지수, 그렇다 보면 2반도 이렇게 미리 짝이 돼야 되니까 짝 만들어 놨고, 그럼 석현이에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석현이 부분 안 치고, 석현이 또 자는 거에 또 다른 사람도 앉아야 되니까 또 팀으로 앉아야 되니까 안 치고, 그 다음 나머지 안 치고, 이렇게 이제 논리 문제 부분에서 나온 부분들 이렇게 논리 절차를 밟아가면서 풀이를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과정들이 이게 이제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이제 완벽하게 학습을 좀 잘 했느냐, 이런 절차를 질문 던지는 거니까 매우 훌륭한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이렇게 차분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좀 적용해가면서 풀이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까탈스러운 과정. 왜냐면 논리 절차가 좀 여러 단계니까 자, 확실하게 복습 잘 하길 바라면서, 자, 21번째 동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21번 끝으로 동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